내가 어떻게 점쟁이가 되기로 마음먹은지 얘기해 줄게. 이건 예전에 뭐 글로 몇 번 쓴 적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뭐 제자들한테서 뭐 얘기해 주거나 그랬던 적은 있는데, 유튜브로 녹화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건 진짜 처음이야. 근데 어쨌든, 내가 역술인이 되게 되었던 계기는 한 가지가 아니야. 점성가가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 제일 임팩트가 셌던 거,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 나는 점성술 공부를 일찍 시작해서 한 16, 17에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그래서 많은 선생님한테 공부도 하고 외국 선생님들한테도 막 돈도 많이 갖다 주고 혼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점성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25, 6 대학교 때는 내가 전공이 5번이 바뀌었어. 일단은 미술을 했다가 역사로 바꿨다가 고전학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뭐 심리학으로 바꿨다가 하여튼 결국에는 심리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한 번, 네 번, 5번 전공도 바뀌고 어쨌든 뒤늦게 26, 27 아니야 한 20, 그래 25, 26 나이쯤에 고민이 엄청 많았어.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또 학교도 졸업을 했고 근데 엄마가 절대로 점쟁이만은 하지 말라고 역술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역술인이 되고 싶고 그런데 또 뭐랄까 그때는 내가 법정통역사를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 내가 이제 동시통역사 조지아주에서는 법정통역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변호사들 이런 법원에서 일을 많이 해서 멋있잖아. 그러니까 뭐 재판에도 많이 가서 참석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뭐 국회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정치인들이 그런 것도 통역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로스쿨을 갈까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심리학으로 이걸로 그냥 박사를 따서 뭐 상담가가 되고 교수를 할까 막 그런 고민 중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혼돈스러운 시기였고 내 인생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술을 많이 마셨어.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었던 알코올 중독처럼 마시다시피 했었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걸렸죠. 음주운전에 걸려서 이거 지금은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잘못한 일이고 두 번 다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실수를 내가 저질렀어. 어린 나이에 25, 26 나이에. 그리고 이제 내가 법원에 가고 보호감찰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보호감찰이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형사와 만나서 뭐라고 보호감찰 그래. 1년 동안 뭐 저는 술 안 먹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살고 사고 안 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만약에 그 보호감찰을 깨잖아? 그럼 집행유예 되어 있던 기간 동안 나는 감옥에 가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보호감찰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이 경찰이 나를 랜덤하게 약물 검사를 할 수가 있어. 얘가 술을 먹었는지 약을 했는지 소변 검사를 아무 때나 요구할 수가 있고 하여튼 내가 한 6개월간 7개월간 보호감찰 때 사고도 안 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보호감찰 이거를 빼먹은 거지. 내가 까먹은 거야. 왜 까먹었을까? 이 정신 나간 미친년이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술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술을 마시면 안 돼. 그 어포인먼트를 예약 날짜를 놓친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패닉해갖고 다시 연락했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 놓쳤다 했더니 그래 그럼 몇 월 며칠에 다시 와라. 알겠다.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그걸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일단은 네가 어포인먼트면 예약을 한번 놓쳤으니까 응? 오늘 소변 검사를 받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덜컹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니까 내가 엊그제 때 마셨으니까 소변 검사 받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술을 먹잖아. 그러면 소변 검사로는 한 이틀, 3일, 4일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그게 검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소변에서. 하여튼 이틀, 3일, 4일. 근데 어쨌든은 그래갖고 알겠다라고 하면서 소변 검사를 어디 가서 받아오래. 그래서 그 사이에 물을 막 엄청 마셨지만 몇 리터를 막 엄청 마셨는데 그리고 최대한 소변을 빼고 어쨌든 또 물을 마시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갔어. 그리고 검사를 받았지.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예약이 있어서 갔는데 경찰이 굉장히 냉담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종준아 앉아 이러는 거야. 지훈 알겠어요. 어떻게 됐네. 너 지난달에 소변 검사 했던 거 기억나니? 네가 그 예약 날짜 놓쳐갖고 네. 잘 들어. 네가 술을 마셨다고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그래서 너는 지금 체포되어서 이제 집행 그 보호감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요? 갑자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너 오늘 체포될 거. 그럼 주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해놨고 우리 집에 뭐 걔도 있고 뭐 그땐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 동거한 남자친구한테도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학교도 아니 뭐 일도 해야 되고 당장 내일 손님 뭐 예약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알바로 법정 투어도 하고 역술도 알바로 하고 있었거든. 법정 투어 알바하면서 내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법원 갈 예약도 있고 법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조금 그때 손님 상담 받던 거 점성 상담 받던 거 그거 있었고 막 그럼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대 가야 된대.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체포를 하는데 수갑을 걸고 여기다가 족쇄 같은 거를 발에다가도 걸고 일단은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죽겠다. 무슨 생각이 먼저 나면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되니까 너 일주일은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담배를 못 피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성격이 뭐가 냐면 포기가 같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은 은근히 이게 막 포기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 마음을 내려놨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감옥에 도착을 하여서 아주 수치스럽게 간수가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빨가 벗고 무슨 뭐 인장을 찍고 뭐 어떻게 뭐 이름 말하고 뭐 그다음에 옷을 나를 어디로 방으로 가서 옷을 벗겨갖고 내 옷의 소지품을 모두 다 맡아놓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샤워를 막 하고 그 경찰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막 엎드려갖고 막 엉덩이 똥구멍을 막 벌려서 항문 검사하던 그런 거는 안 했어. 거기까지 했으면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이 잘생겼기 때문에 어쩌면 난 즐겼을지도 몰라. 어쨌든 농담이고 그래갖고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크기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는 운동장의 한 절반만큼의 정도의 크기의 커다란 뻥 뚫린 하나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2층 침대가 수십 개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런 다음에 정중앙에 커다랗게 높은 데에서 간수 한 명이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앞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까 방은 없는 거야. 방이란 없어. 그냥 뻥 뚫린 거에서 한 60명, 70명의 남자들이 다 사는 거야. 그냥 거기서 거주하는 거야. 그래서 배정을 받을 때 매트리스, 존나 구린 이상한 매트리스. 얇아갖고 깐 거 같지도 않은, 안 깐 것보다는 낫지만 까는 이만 못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얇은 이상한 매트리스 같은 거에다가 이불보에다가 하나에다가 이불보 또 하나 침대에서 얇은 거 하나에다가 베개 하나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화장지하고 칫솔 치약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거기 살라는 거지. 웬일이더니. 근데 어쨌든 거기 가니까 처음에 이제 죄수들이 이제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을 했어. 거의 다 이제 무서운 범죄, 나한테 뭐 보호감찰 규정을 어겼다든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보석금을 못 낸 애들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어떠한 이제 범죄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자들하고 이제 두근거리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좀 나쁜 남자, 이제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약간 좀, 이렇게 좀, 좀 사고 뭉치 같은 이런, 어쨌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남자들이 또 이상하게 막 등치도 크고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남자답고 아주, 모르겠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갔어. 거기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좀 겁도 났지. 내가 아무래도 좀 여성스럽고 동양인이고 내가 괴롭힘 받거나 어울리지 못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왕지 여기 온 거 일주일 보내야 되는 거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가자. 그냥 이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누가 말을 붙여.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애냐, 무엇을 하느냐, 뭐 했대. 나는 이름은 뭐고, 난 나이는 몇 살이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난 뭐라고 해서 내가 점을 볼 줄 안다 그랬어. 내가 주종목이 점성학이지만 내가 점성학만 공부한 게 아니야. 재미로 각가지 다른 점수를 뭐 주사위점, 카드점, 쌀점, 동전점, 관상, 수상, 뭐 손금 같은 거 보는 거. 그리고 뭐 흑점, 뭐 심지어 뭐 신점, 뭐 이런 거 다양한 점수들을 내가 조금씩 건드려봐서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의 감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아는 거를 왜냐면 저런 걸 동원해서 그 사람들 또 생년월일시를 다 차트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뭐 생년월일 정도 받아도
뭐 무슨 별자리인지 뭐 시간 정도 받아도 그러면 대략 별자리가 뭔지 알고 시간을 알면 상승공이 뭔지 이 정도 계산이 되거든. 하여튼 뭐 그런 손금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점을 봐주기 시작을 했어. 근데 내가 16살 때부터 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늘 알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그런 데 가서는 점을 딱 한 사람만 봐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주르르 몰려. 어느 순간 점을 봐주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건가? 쟤네들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왜냐면 뭐 관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든 막 손금 보고 막 이러면은 주변에서 뭐지? 쟤네는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손을 보고 막 관심을 갖거든.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봐달라고 막 줄을 서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점을 봐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미친 듯이 와서 이제 점을 봐주는데 이 사람들은 점쟁이를 본 적도 없고 점을 본 적도 인생에 한 번도 없으며 거기다가 거기에 온 이유가 뭐겠어.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소외당하고 좀 힘든 그런 과거사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을 봤을 때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는 어릴 때 컸을 때 아버지가 없이 컸다. 맞냐 틀리냐? 그런 말 맞다고 그래. 그래서 너는 뭐 어릴 때 이랬고 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맞냐 틀리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 너는 지금 뭐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나이가 뭐 20살밖에 안 돼. 벌써 뭐 애가 있다. 뭐 맞냐 틀리냐? 그런 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서 정말 인생 네가 허무하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근데 네가 보니까 운전이나 이런 걸 잘하겠다. 나중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트럭 운전이든 택시 운전이든 이런 거를 해봐라. 그러면 돈 좀 벌고 부족하면 없어. 그랬더니 자기는 빨리 여기 감옥에 나오면 뭐 트럭 운전하고 싶으면 꿈이나 그러면 주변에서 또 와 막 이러면서 내가 걔 힘내라고 이렇게 등도 토닥거려주고 한 번 딱 안아주고 이러면은 고맙다고 그 깡패 같고 무서운 남자 나를 또 꼭 이렇게 안아줘. 응? 어떤 사람은 또 손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인생에서 왜 이렇게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으냐? 넌 왜 이렇게 인생에서 고생뿐이었냐? 너는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네가 범죄 경력만 네가 뽑아보면 봐도 이게 몇 페이지가 두루마기가 술술술술 나온다. 맞냐 틀리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엄마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속상해 하신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40, 뭐 40살, 50살 막 먹은 이런 깡패 같은 아저씨들이 막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그럼 막 나도 마음이 막 너무 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시키기가 너무 쉬운 손님들인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들한테 늘 사고뭉치, 뭐 멍청하네, 뭐 문제야, 뭐 이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 한 번도 누가 다정하게 말을 해주거나 따뜻하게 얘기해주거나 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거나 이것 말고도 다른 방향이 있다고 이렇게 뭐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 사람 마음에 와닿았던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봐주면서 난 거기서 인기 스타로 근데 급부상하는 거야. 거기 있는 남자들한테 나중에는 얘네들이 다 나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구석으로 가자고 막 걔네들 비밀도 다 듣고 막 이 남정네들이 이 무서운 남정네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사랑이야. 사랑. 그래도 깡패 같고 마약하고 뭐 그래갖고 뭐 문제 일으키고 뭐 총 들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이 감옥에 오기는 했지만 나를 구석으로 이 남자들이 불러내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얘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 여자가 얘가 내 운명이 맞냐. 내가 뭐 딸이 하나가 있다. 딸은 잘 크겠느냐. 딸이 보고 싶다. 얘는 커서 뭐 이렇게 문제 안 이렇게 얘는 그래 행복하게 살았을 내 아이들은 뭐 우리 가족 중에 엄마가 있다. 아플 시절 내가 돌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 무섭고 이런 남자들의 이 딱딱하고 이 남자들 우리가 남성이라는 동물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 막 뭔가 폭력적일 것 같고 감정이 메말라 있을 것 같고 점쟁이로서 이 남자를 접했던 나는 누구보다 마음이 막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그냥 참는 거를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뿐.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존재가 남자들이고 여자들에 비해서 절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6일째인가 이제 내일이면 7일째 출소를 하니까 법원에 가서 뭘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래서 또 법원에 판사님 앞에 가서 또 서류 뭐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또다시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법원으로 트럭을 타고 우리가 호송이 되어가지고 일단 그 법원의 지하 감옥 더럽고 냄새나는 변기 있고 채청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날 이제 판사님 봐야 되는 우리 죄수들을 모아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더럽고 어둡고 막 5시간, 6시간째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귀찮으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제일 뒤늦게 처리하는 거야. 나중엔 대충. 그러니까 계속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그 법원 감옥에서 수갑 이렇게 찬 채로, 거기서 한 2, 30명 있는 그 던전 같은 데서, 더러운 데서, 거기에서 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더라? 처음 본 남자여서, 걔는 다른 방에 있는 애였어. 걔가 오더니, 네가 그 전 보는 동양인 남자니? 내가 맞다 그랬어. 어떻게 하냐? 네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너는 우리 방에 있는 애가 아닌데 내 얘기를 어떻게 듣냐라고 하니까, 그 감옥의 모범수들은 감옥 나가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고, 모범수들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범수들은 그렇게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조금 허용이 되고, 그래서 다른 감옥에 있는 모범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있는 거니까, 우리 반에 있던 모범수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뭐 요리하거나 음식하거나 뭐 다른 거에서 다른 방 간수 모범수들을 만날 때 내 얘기를 막 이렇게 했고, 이렇게 우리 방에 이렇게 전 보는 애인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잘 맞추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다. 이러니까 내 소문이 감옥에 쫙 다 퍼진 거야. 다른 방에 있는 감옥 죄수들한테까지. 심지어는 그 간수들, 경찰들한테까지도 내 소문이 내가 전 본다고 쫙 퍼진 거야, 이게. 그래갖고 경찰들도 와서 나한테 전 보고 그랬거든. 물어보고. 그런데 걔가 어쨌든 내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점을 봐달래. 그때 내가 지금 점 볼 분위기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 5시간, 6시간째 기다리고 있고, 나 수갑 차고 있고, 기분도 오늘 정말 아니다. 점 보고 싶지가 않다. 그랬더니 제발 봐달래. 제발 봐달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갖고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봐주겠다 하니까 순간 그 20명, 30명이 그 지하 감옥에 있었거든. 정적이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는 거지. 내가 뭐하라고 말을 하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봤어. 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생년월일시가 언제냐. 아, 그렇구나. 무슨 별자리구나. 몇 시에 태어났느냐. 아, 상성공이 무엇이구나. 손금을 좀 보자. 네 눈을 보자. 너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다. 어릴 때부터 너희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였다. 너희 어머니가 암이 있었다. 몸에서 뭐가 자랐다. 검고 툭툭한 게 너네 엄마 몸속에서 자랐다. 그랬는데 너희 엄마는 죽으래도 죽지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치료고 이걸 재발을 반복하면서 계속 다녔다. 내 말이 뭐 그러다가 결국에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맞느냐 틀리느냐. 걔가 그랬더니 손을 확 내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만 이러는 거야. 기겁을 하면서.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점사를 어떻게 멈춰? 아니 그렇게 공포심만 안겨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이미 전판이란 게 흐름이 있어. 점쟁이가 그 흐름 위에 신들린 듯이 올라탈 때가 있어. 그래갖고 나도 무슨 점괘가 나온지 모르는 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 전판의 흐름에 올라탈 때가 있다고. 탈날 위해서 춤추는 것처럼 점쟁이가. 그래갖고 내가 걔 손을 다시 잡아갖고 네가 원해갖고 네 맘대로 시약을 해갖고 네가 창원을 해서 시약을 한 거 끝나는 거는 원하는 건 네 맘대로 하지만은 끝나는 건 네 맘대로 한다. 너는 들을 얘기를 다 들어야 한다. 너는 지금 이런 데 와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지금은 길을 잃었다.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갖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여서 문제치고 사고치다 보니까 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께서 너를 부으러 보시고 너 눈물을 흘린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너는 이러이러한 재주가 있고 장사하고 이러는데 재주가 있으니 너도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하고 장사 같은 거 없이 그랬다 그래. 그래갖고 너도 이런 거를 해서 배워보면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먹고 살고 네 자식은 이런데 감옥 오지 않게 키울 수 있다. 너 이러고 살지 말라. 알겠느냐? 그랬더니 걔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알았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뭐 이름 교환하고 결국에는 뭐 사인 받고 결국에는 돌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출소를 했는데 이제 출소를 할 때 그 감옥에 있었던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을 찢어갖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들, 전화번호들 고마워. 전 봐줘서 너무 신기했어. 네가 한 말 꼭 기억할게. 우리는 영원히 친구야. 뭐 알았지? 정말 뭐 또 나가서 보자. 막 이러면서 손편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막 다 같이 이름과 편지와 막 그런 거를 써주고 내가 애들한테 점을 봐줄 때 너무 애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귀찮다 보니까 나를 한시도 깨어나서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나를 냅두질 않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복채를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감옥에 복채가 뭐 있어? 로션, 과자, 뭐 크래커, 뭐 쿠키, 초콜릿, 뭐 라면, 뭐 쿨레이드 그거 물 타먹는 가루 봉자리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를 하나씩 뭐 너네들이 뭐가 상관없든 하나만 가져와. 연필도 받아도 상관없고 쿠키 하나만 가져와 상관없다. 뭐든지 일단은 내고 봐라. 그래서 조금씩 받은 게 일주일간 있었거든. 내 사물함을 여니까 과자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전봐주면서 받았던 과자니 로션이니 크래커니 빵이니 케이크 이게 퍼포스가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걸 하나에서 애들 거의 다 나눠주고 응? 애들이 원래는 내가 내 옷 정리하고 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내 침대 다 정리하고 내 옷 대신 정리하고 나를 그 문 앞 나올 때까지 에스코트를 딱 해주고 잘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 밖을 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뭐 지갑도 없고 핸드폰은 죽었고 어떻게 집에 돌아가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스탕 하나가 딱 한 대가 서면서 담배를 피면서 그때 그 법원 지하 감옥에서 만난 그 흑인 남자가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알았어? 야 우리 같은 날짜에 판사님 만났잖아. 야 내가 이거 한두 번인 줄 알아? 그래서 너 이때 이 시간쯤 출석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너 데리러 왔어. 아무래도 너 마중 나갈 때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 상황이. 그 사람한테는 그 내가 점 한 번 봐주고 그런 얘기해 준 게 특별했던 거야. 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처음 보고 지하 감옥에서 말 딱 10분 나누고 점 한 번 봐준 사이인데 내가 출소하는 거를 기억을 해서 혹시라도 내가 나를 픽업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나를 집에 라이드를 해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거기에 온 거야. 미리 나한테 뭐 말하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런 게 없으면서도 그런데 와 내가 기가 막혀갖고 차에 올라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담배 피우면서 고맙다 내가 이래 살겠다 그리고 너 손님도 많이 소개시켰다 어디 사냐 아 괜찮다 너 진짜 내가 너 이거 하는 거 알고 너 데려다주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데려온 거다 담배 한 대 펴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담배를 걔차 안에서 피는데 살겠더라고 씨발 그리고 와서 걔가 집 앞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빠이 하고 문을 열고 우리 집 아파트 내가 그때 살던 아파트 문을 딱 이렇게 닫는데 그 조용한 아파트에서 뭔가 지난 그 일주일간의 그 경험이 꿈만 같고 심장이 떨리고 벌렁벌렁거리고 그동안 내가 점쟁이를 해야 되나 뭐 로스쿨을 해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갑자기 이거를 하면은 그 과자들이 우수수 떨어진 것처럼 내가 살면서 그래도 그래 나 이 점쟁이 가면 왠지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조물받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로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될 거고 정말 누군가한테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어서 부탁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나서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준 걸 진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내 인생에 생겨날 거고 진짜 내가 이거 점쟁이 하고 이걸로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사람들을 진짜 위하는 마음 내가 이 기회에서 경제 도달해서 정말 이 기회에 헌신하며 공부와 이거 습득하는 거를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진실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간다면 내 인생에 이거 부족함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 길로 점쟁이하면 내 인생에 부족함과 모질함과 외로운 날은 없다. 어, 배고픈 날도 없다. 이 길로 가자. 사람들이 점쟁이는 천대받는다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 이 길로 가면은 내 인생은 안정적이다. 순탄하다. 이거를 가야 되겠다. 그때 딱 마음을 먹었었어. 얘기 들어서 고마워.